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정형외과 운동법을 쓰신 은상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책에 보면 이제 61가지 운동, 제가 센 거는 61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게 또 있습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예. 실은 단계별로 약한 운동부터 허리를 달래가면서 운동을 하면은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가 있고 허리 디스크 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얘기가 나온 김에요. 네. 책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는 게 아니다, 효과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수술하지 말라는 것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수술 결과가 안 좋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전 수술 방식들이 피부를 많이 절개를 하고 근육 손상이 많아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디스크 수술이라는 거는 그 마디를 고정을 하면 인접 부분에 또 병이 몇 년 후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지만, 실은 모든 디스크를 다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 보고 효과를 보고 그런 분들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수술을 받으면 95% 이상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V 프로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있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이,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몸에 나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잘못 알려진 복근 운동이 하나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줍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몸이 이제 보통은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끔 올라오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45도 이상 올라오는 각도에서는 허리 관절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이나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는 45도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크런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1가지 운동법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하고도 가장 효과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스트레칭이나 운동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있는데,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입니다. 제 목이셔가지고. 족저근막은 이제 우리 발바닥 뒷부분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아킬레스하고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공주기 운동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공주기 운동은 이제 외상가염, 팔꿈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팔꿈치 바깥쪽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운동으로 외상가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깨, 목, 허리, 내지는 또 디스크, 관절염 이런 게 생각나는데, 특히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팔꿈치, 손가락, 엉덩이에도 이렇게 발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게 그러니까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관절염은 이제 앞에 붙는 말이 퇴행성입니다. 퇴행성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은 기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만큼 마모가 돼서 그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오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근육통, 퇴행성 관절염 그런 질환들의 그 발병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뭐 스트레스, 뭐 잘못된 자세, 타고난 뭐 체질,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통상적인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도 실제로 그런 그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 걸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까?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형외과 질환에 걸려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알려진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환자분들이 단순히 무릎의 통증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내가 예전만큼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같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시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뭐 운동이나 뭐 활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걷기, 조깅, 수영 뭐 이런 게 좋습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제일 좋다고 소개하는 운동이 항상 걷기입니다. 예. 걷기 운동을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디 장 보러 갈 때 걷는다, 회사 나갈 때 걷는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은 걷는다는 것은 내가 운동화 신고 평지를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걸 걷는 운동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도블럭에 잠깐 쓰고 횡단보도에 쓰고 이러는 것들은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운동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걷는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걷는 거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살이 빠지면은 무릎이나 발목에 체중 부하가 덜 되면서 관절염도 좋아질 수가 있고, 걸으면서 허리하고 허벅지 근육도 같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병을 같이 호전되게 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자세로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정형외과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걸음걸이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 일반인들 자기만의 너무나 익숙한 걸음걸이로 걷는 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상하게 걷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나 발목 퇴행성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의 다른 병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변 가족분들이 억지로 교정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환자분한테 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똑바로 된 걸음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시더라도 지팡이를 짚고 등산 스틱을 잡고라도 활동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좀 약간 좀 구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구부정한데 그냥 평소대로 걸으면 됩니까? 그게 더 허리를 펴고 힘들게 5분밖에 못 걷는 것보다는 허리를 숙이고 내가 편안한 자세로 30분을 걷는 것이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은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손이 마디가 좀 아프고 어떤 분은 또 목이 아프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질환에 특별히 좀 취약한 체질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 내 몸에 힘을 잘 못 빼는 경우에 이런 어깨 승모근 근육들이 많이 단단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목 근육,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말고 어떤 음식으로 그 체질을 개선한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질환 예방이나 그러니까 이제 병세 호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살이 빠질 수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형외과 체중 부하 관절인 고관절, 무릎, 발목들은 체중이 2kg, 3kg, 8kg가 빠지면은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간식거리나 술 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건강한 음식들을 예. 콩이나 예. 그다음에 너트류 예. 등을 먹는 것이 예. 체중 감량 및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술 말씀하셨는데 담배는 그럼 괜찮습니까? 담배 뭐 꼭 정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 다른 뭐 건강상이 안 좋으니까 피지 않는 게 예. 좋겠죠. 그 퇴행성이라는 게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슘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까? 칼슘하고 이제 문제는 골다공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흔히들 골다공증 때문에 내가 관절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실은 골다공증은 통증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고 예.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통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종합 비타민도 도움이 됩니까? 종합 비타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 글루코사민, 홍합, 강황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비타민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내가 먹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비타민을 먹어서 피로도가 내가 좀 풀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절 건강 보조제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출간하신 그 정형외과 운동법을 읽고 벌써 이제 서평이 아니라 무슨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그 서평 형식의 또 장문의 댓글 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손목은 여전히 쓰는 곳이 많아가지고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어깨하고 그 목은 확실히 티가 났다.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독자분이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까? 손목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목 주변을 이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힘줄이 글라이드 움직이면서 마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직업군, 마사지자 등들은 손목 건초염이나 손목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있고 이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판사의 일종의 선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만 제대로 하면 약, 주사, 수술은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되는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에서 유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재미있게 읽은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가실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환자들은 자기의 어떤 근육 이름이나 자기의 증상을 갖다가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해야지 이제 어떤 이 치료를 받더라도 좀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수를 갔는데 일반인들도 자기의 근육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두박근,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 이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쉽게 알아듣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 한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임이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래 오신 환자분들 중에 5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수술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꼭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기억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병원,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본인 또한 이제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해가 되는 치료를 내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거에 맞춰서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빠른 치료 효과를 보는 어떤
훌륭한 환자가 되려면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뭐 주의해야 된다든가 알아야 된다든가. 근데 이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병을 똑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예. 어떤 사람은 결과가 되게 좋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차이점은 환자가 얼마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예. 성격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좀 뭔가 좀 예민하고 좀 그 우울하고 이런 환자분들은 실은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관을 하면서 그 통증도 오히려 더 많이 느끼시고 예. 거기에 따른 재활 운동을 더 잘 못 따라오십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6개월, 1년이 지나면은 결과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은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척추 관절 분야에서 SCI급 논문을 20편 이상 쓰셨는데요. 그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정형외과를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형외과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예. 책에서 기술했다시피 굉장히 여러 관절들을 각각의 전공을 정해가지고 자기 세부 분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 큰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관절, 작은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세심한 사람들은 손가락 관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정상인을 치료하는 이러한 거의 유일한 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팔이 부러진 환자는 저와 거의 똑같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팔만 잘 고쳐지면 아무 지장 없이 사회생활이나 정신적으로나 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실은 의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성적으로 아픈 환자들, 말기암하는 환자들, 예. 이런 식으로 불치병이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처지고 예. 그 사람들의 우울증이 실질적으로 의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그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제가 정형외과를 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서 바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망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고령 환자 수술이 요즘 늘면서 아무래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명 정도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감기하고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다른 중병에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디스크가 됐든지 뭐 관절염이 됐든지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집집마다 한 권씩 있으면 좋겠다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서평 출판사 보도자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의료 치료도 이렇게 일종의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뭐 그래도 의사가 된 이유가 환자분들이 안 아팠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사가 된 거고 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느 정도 운동하면은 꼭 수술까지 안 하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운동을 안 해가지고 병이 악화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책으로서라도 환자분들이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께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속담에 긴 병이 효자 없다. 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 자기 몸은 정말 자기가 챙겨야 된다. 제 병원이 청담동에 있지만은 실은 농번기 때 병원이 잘 안 되고요. 이제 농사를 다 지으시고 나면은 병원이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 이제 여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고 나서 나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 이것만 마치고 수술 받겠다 하면서 병을 자꾸 꼭 빨리 수술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자식분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지만 자기 몸이 아프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만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 내 몸이 아프면은 심지어 저도 감기가 걸리거나 배탈이 나면은 그 맛있는 음식도 먹기가 싫고 세상 살기가 좀 약간 굉장히 싫어지는 거를 모두가 아마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자신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 뭐 와이프분, 자제분들도 같이 뭐 지켜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에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